보고하는 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다. 폐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양교와 김숙홍이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했다 하옵니다. 그 말에 성종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야율정로가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이곳에 있다가는 양교의 연합군사들이 우리를 포위 공격할 것입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되옵니다.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을 내리란 말이냐?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선은 군을 철수하고 다음을 기약하시옵소서. 고려는 다음에 또 공격하면 됩니다. 다음이라니 다음이 어디 있는가? 이곳까지 와서 군을 철수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짐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종도 얼른 현종을 추격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개경에 머물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폐하,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신이라니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공진이라 했습니다. 값을 왕이 양주에 묵었는데 하공진과 호부 원해랑 고영기를 파견하여 표문을 받들고 거란 진영에 가게 하여 화해를 청하였다. 성종은 내심 한가닥 희망을 안고 하공진을 만났다. 고려왕이 무슨 일로 사신을 보낸 것인가? 우리 고려는 거란에 적대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네 말대로 우리와 적대하지 않았던 고려왕이 우리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희가 강조를 내세워 정권을 찬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송나라를 사대하고 우리 거란을 적대하고 있으니 권력을 얻은 너희들이 이제 그 칼끝을 우리 거란으로 향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김치향이 국정을 제 맘대로 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이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정변을 합리화하는 억지일 뿐이다. 쓸데없는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 나를 찾은 용건이나 말해라. 우리 폐하께서는 거란군의 철수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했고 너희 왕도 곧 사로잡을 것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제 와서 군을 철수시키겠느냐? 폐하께서는 이미 남쪽 멀리 피하셨습니다. 결코 거란군에 사로잡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강화의 조건으로 강동 6주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현정이 멀리 몽진하여 추격할 수 없었던 데다 양교와 김숙흥의 연합군이 두려워 진격도 후퇴도 할 수 없던 처지에 이렇게 먼저 와서 땅까지 주겠다고 하니 성종으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뻗대어 보았다. 그것으로 되겠느냐? 그 뜻이 진심이라면 너희 왕이 짐에게 직접 친조해야 할 것이다. 거란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하실 것입니다. 성종은 자신의 요구가 너무도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에 덜컥 의심이 생겼다. 내가 너희를 어찌 믿겠느냐?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다면 그땐 어찌하겠느냐? 어찌하면 우리를 믿고 군을 철수시키겠습니까? 너를 볼모로 데리고 가야겠다. 한편 현종은 거란의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해 고난의 피난길을 밤낮없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궁들과 시녀들도 있는 터에 아무래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강감찬이 말했다. 폐하, 거란의 추격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날랭기병의 거란군을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이 각지의 군사들을 모아 방어선을 만들고 추격병을 막아보겠습니다. 아니되오, 강화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어찌 충신을 방패로 삼고 나 혼자 떠날 수 있겠소. 함께 가십시다. 신은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코자 하옵니다. 강감찬의 뜻을 파악한 지체문이 얼른 나서 말했다. 아무래도 그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하와 황후마마는 소장이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처럼 모두가 강감찬의 뜻이 옳다고 하니 현종은 그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렀을 때 지체문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어 세웠다. 폐하, 이곳에서는 전에 없는 살기가 느껴지옵니다. 먼저 소장이 근군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종 또한 암살에는 이골이 난 몸이라 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을 허락하니 지체문이 근군들과 조심조심 앞장서 나가 보았다. 그런데 황제가 이곳에 왔다. 모두 활을 쏘아라.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니 무절 견영이 역인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 행궁을 범하려 하므로 채문이 말을 달려 이를 쏘았다. 적의 무리가 도망하여 무너졌다가 다시 서남쪽 산에서 갑자기 나와서 길을 막았는데 채문이 또 쏘아 이를 물리쳤다. 이처럼 가는 길목마다 지방 곳곳의 관리들은
크고 작은 무리를 이끌고 현종을 위협하기 이르렀고 백성들 또한 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관리는 도움은커녕 현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 지체문에 호의가 없었더라면 현종은 몽진길에서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청하연에 이르렀을 때는 고을의 아전따이가 감히 짝다리에 삐딱한 말투로 물었다.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짐이 어찌 일개 아전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알겠느냐. 그러자 그는 더욱 험한 표정으로 현종을 비꼬았다. 이처럼 왕이 지방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니 나 같은 능력 있는 관리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현종은 그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던지 아전은 사람을 시켜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김응이는 실랑 이정충, 낭장 국군과 함께 달아나버리고 정축왕을 호종하던 여러 신하가 하공진 등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 뿔뿔이 도망쳤으며 오직 실랑 충숙, 장현우, 최충순, 주저, 유종, 김응인만이 떠나지 않았다. 설상가상 밤이 되자 또 한 무리의 적들이 몰려와 공격하였다. 지체문이 나서 겨우 방어하였지만 말과 기물을 빼앗긴 데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신료들과 궁인들까지 대부분 도망가 버렸으니 남은 이는 문화왕후와 대명궁 부인, 시녀 2명의 승지 몇 명만 남아있었다. 이후 새벽이 되자 채문이 두 왕후에게 먼저 북문으로 탈출하여 나가기를 청하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익길로 가서 도봉사로 들어가니 적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충순이 뒤따라왔다. 채문이 아뢰기를 지난밤의 적은 공진이 아닌 듯하니 신이 가서 뒤를 밟아보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가 도망갈까 두려워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채문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행동이 말과 어긋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니 왕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이런 험난한 과정의 몽진길은 공주를 거쳐 장곡에 이어 나주까지 이르렀다. 온갖 반군들의 공격과 백성들의 푸대접으로 현종의 몸과 마음고생은 극심하였다. 하지만 이런 때에 유일하게 도와준 지방관리가 있었으니 그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였다. 김은부는 극진한 예를 다하여 현종을 맞이함은 물론 각종 의대와 토산물을 올렸다. 김은부가 말했다. 성상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갖 고생을 겪으시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김은부의 따뜻함에 현종은 크게 감격하여 시를 한 수 지었다. 일찍이 남쪽에 공주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의 영롱함이 길이길이 그치지 않도다. 이렇게 마음 즐거운 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 온갖 시름을 놓아본다. 왕이 파산역에 도착했는데 영리가 모두 달아나 버려서 어제의 음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자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였다. 그 정성에 크게 감동한 현종은 훗날 그의 딸들을 모두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바로 원성태후, 원해태후, 원평왕후였으니 사람들은 김은부의 인생 역전에 이렇게들 말하곤 했다. 인생은 김은부처럼. 한편 양규는 700결사단과 함께 거란군 20만이 주둔하고 있는 무로대를 기습하여 2000여 명의 목을 베고 남녀 2000여 명의 고려 백성을 구하였다. 다음날 이수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성령까지 추격하여 거란군 2500여 명을 패고 고려 백성 1000여 명을 구하였다. 연전연승하는 양규의 결사대는 다시 열이 차면서 싸워 1000여 명의 거란군을 빼고 고려 백성 남녀 1000여 명을 또한 구하는 등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니 거란군은 양규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양규가 김숙훈과 연합하여 애전에서 또한 큰 승리를 거두고 1000여 명 거란군의 목을 베는 등 그의 승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적진을 탐색하던 척후병이 달려와 보고하였다. 거란왕이 군을 모두 철수하여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전쟁도 끝나가는구나. 거란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사대는 속히 전투 준비를 하라. 김숙훈이 함께할 것을 자처하였다. 소장을 잊으시면 곤란하지요. 함께 힘을 합해 거란왕을 잡읍시다. 둘은 손을 부여잡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숙훈의 부장 중 하나가 나서 말했다. 저들은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있습니다. 거란왕의 부대는 최정예 병에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싸움마다 승리하여 이미 이룬 공이 큰데 굳이 철군하는 거란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네 말대로 이미 이룬 공이 크니 조정으로부터 적지 않은 상을 받을 것이며 출세길이 열려 편안한 삶도 보장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 고려를 공격한다면 결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강요는 하지 않을 것이니 나와 뜻이 같은 자만 나서도록 하라. 그러자 700결사대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같은 대답을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군과 함께 승리하였고 죽는 순간도 장군과 함께 할 것입니다.